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익스클로코 팬츠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실생활에서 직접 착용할 수 있는 깔끔한 원형 스타일의 바지를 제작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마지막 영상으로 팬츠 봉제를 해보겠습니다. 팬츠 봉제를 7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제 첫 단계는 핀턱과 허리 다트 봉제입니다. 앞판의 바지 중심선을 접어 달인 후 핀턱을 받고 6개의 허리 다트를 봉제한 후에 중심선 방향으로 시접을 꺾어 다려줍니다. 앞판의 바지 중심선을 따라서 안쪽 면과 안쪽 면이 만나도록 잘 접어서 달인 후에 핀턱을 박아주고 다음으로 허리 다트 총 6개를 박아 시접선을 중심선 쪽으로 꺾어 다려줍니다. 핀턱이 다 박혔으면 허리 다트를 박아줍니다. 다트를 뒷판은 뒷중심 쪽으로, 앞판은 앞중심 쪽으로 꺾어 다려줍니다. 앞판 바지 중심선에 핀턱을 받고 모든 다트를 박아 다려둔 상태입니다. 봉제 두 번째 단계는 가쪽 솔기선, 즉 옆선 봉제입니다. 지퍼가 없는 오른쪽 옆선은 밑단에서부터 허리까지 보통 바늘땀으로 받고, 지퍼가 달리는 왼쪽 옆선은 밑단에서부터 지퍼 너치까지는 보통 바늘땀으로, 지퍼 너치에서 허리선까지는 가장 큰 바늘땀으로 시침질합니다. 그리고 양 옆선을 가름솔로 잘 다려줍니다. 앞판과 뒷판에 겉면과 겉면을 대고 옆선 부분을 핀으로 고정시켜 줍니다. 반드시 시작과 끝의 위치가 정확하게 맞아야 합니다. 오른쪽, 입어서 오른쪽의 옆선은 시작과 끝을 모두 제대로 받고, 왼쪽 부분은 허리에서부터 지퍼 너치까지는 바늘땀이 제일 큰 5번 땀으로 시침질 해주고요. 이 지점 너치부터 바닥까지는 바늘땀 3에서 2.5 정도로 제대로 박아줍니다. 지퍼 너치까지만 정확하게 박아주고 되돌려받기 해줍니다. 그리고 바늘땀을 5로 높입니다. 허리 끝까지 지퍼 달릴 부분은 시침질 해줍니다. 오른쪽 옆선은 바늘땀 2.5에서 3으로 맞춰주고 전체 봉제합니다. 바깥 솔기선을 가름솔로 다려줍니다. 봉제 세 번째 단계는 혼실 지퍼 달기입니다. 왼쪽 옆선 힙 부분에 혼실 지퍼를 잘 위치시켜 핀 고정한 후에 재봉틀로 시침질하고 지퍼 이빨 바로 옆을 본봉으로 박아줍니다. 혼실 지퍼는 봉제 후 바깥에서 드러나지 않고 솔기선만 보인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번 팬츠 봉제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봉제 기법이 될 수도 있지만, 혼실 지퍼 달기는 스커트나 팬츠, 원피스, 드레스 등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여밈 처리 방법이므로 이번에 꼼꼼하게 익혀두시면 앞으로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퍼 너치부터 위쪽까지는 시침질을 하였는데요. 자, 자리를 잘 잡고 핀으로 핀 고정해 줍니다. 지퍼를 끝까지 다 올린 후에
지퍼가 끝나는 위치가 완성선이라고 하면 옷의 완성선, 시접 제외한 완성선과 지퍼가 끝나는 위치가 동일한 위치가 되도록 맞춰줍니다. 그리고 지퍼가 한쪽으로 휘지 않고 원단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게 평평하게, 지퍼와 원단 모두 평평하게 위치를 시킵니다. 지퍼 너치 위치에 표시를 해주고요. 컨실 지퍼는 바깥에 보이지 않아야 되므로 자를 사이에 끼워서 시접 부분과 옆선의 시접과 지퍼만 연결될 수 있도록 핀으로 고정시켜 줍니다. 반대쪽도 자를 끼워 놓고 옆선의 시접과 지퍼 테이프만 고정될 수 있도록 핀을 꽂아 고정시킵니다. 저는 2분의 1 축도로 시접 분량만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길이가 굉장히 짧은데요. 실제 사이즈로 하면 2배 정도의 길이, 18에서 20cm 정도의 길이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핀을 꽂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핀 고정이 되었으면 이제 이 고정된 부분을 재봉틀로 가서 시침질합니다. 옷감을 뒤로 젖히고 지퍼 테이프와 시접만 박히도록 위치하게 해주고 지퍼 테이프의 중간 정도 위치를 박아줍니다. 너치 바로 밑에까지 박아주고 지퍼 테이프의 중간 정도 박아주면 됩니다. 반대쪽으로 원단을 모두 돌려서 이쪽도 역시 시접과 지퍼 테이프만 2겹 박을 수 있도록 위치한 후에 시침질합니다. 너치에서 5mm 또는 1cm 정도까지만 박아줍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시침질이 되었으면 이제 바늘땀 크기의 시침한 부분을 분리시킵니다. 지퍼 너치까지만 시침질이 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까지만 시침질을 벌려줍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지퍼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빨 옆으로 박아줄 단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퍼를 모두 내려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지퍼의 슬라이더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그래서 지퍼를 끝까지 다 열어줍니다. 지퍼 슬라이더가 봉제하는 위치에 오지 않도록 한 상태로 지퍼 이빨에 바로 옆부분을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바로 이빨 옆을 박을 때에는 일반 로르발로 박을 수 없으므로 외발 로르발로 교체합니다. 지금 초호크로 표시한 부분이 가만히 있으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말린 이빨을 펼치면 하얀 부분이 보이죠. 바로 이 하얀 선을 박아야 합니다. 이빨을 박으시면 안 되고요. 이빨 바로 옆에 이 선을 박아서 봉제 후에는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지금 박아야 될 부분이 이 너치 부분까지인데요. 이빨 바로 옆을 쭉 박다가 이 너치에 오면 이 지점에서 바로 노루발을 돌려 45도 각도로 Y자 모양으로 박아줄 겁니다. 원단을 모두 한쪽으로 보내서 지퍼 테이프와 시접만 박히도록 위치한 상태로 이제 돌돌 말려있는 이빨 부위를 펼칩니다. 펼치고 펼친 바로 옆에 노루발을 놓습니다. 외발 노루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봉제를 시작합니다. 봉제를 할 때는 테이프를 벌리면서 바로 옆을 박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지퍼 너치에 왔을 때 정확하게 스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루발을 들어 올려서 각도를 벌려 Y자 모양으로 벌어지게 박아줍니다. 끝날 때도 되돌려 박기.
동일한 방법으로 대칭이 되게끔 반대쪽도 박아줍니다. 필요하다면 반대쪽 방향의 외발 노루발로 교체합니다. 이렇게 좌우 모두 너치에서부터 Y자로 박혔으면 겉에서 보았을 때 콘실 지퍼가 잘 박혔는지 확인해 줍니다. 확인하는 포인트는 벌렸을 때 지퍼 테이프가 거의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살짝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뜯지 말고 다시 한번 동일하게 박아줍니다. 박힌 상태 위에서 다시 한 번만 더 가까이 박아주시면 돼요. 뜯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자, 마음에 들게 박히면 이제 지퍼를 닫아줍니다. 열린 지퍼를 닫아줍니다. 자, 닫아주는데 이 Y자 부분에서 한번 빼면 다시 열 수 없기 때문에 봉제가 잘 됐는지 반드시 잘 확인을 하고 열어줍니다. 지퍼가 달렸기 때문에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 더 이상 슬라이더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퍼 너치에서 끝나게 됩니다. 지퍼를 닫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숨은 상태가 되죠. 자, 이제 다리미로 가서 이 부분을 깨끗하게 잘 다려줍니다. 지퍼 달린 부위를 안팎으로 깔끔하게 다려줍니다. 지퍼 끝이 많이 남았다면 아래 부분에 감침질을 해주고 지퍼를 잘라냅니다. 바지통이 펼쳐져 있을 때 다리기가 쉬우므로 지금 바지 밑단 시접을 접어 다려둡니다. 양쪽 다 동일하게 밑단을 접어 다려둡니다. 봉제 네 번째 단계는 안솔기선 봉제입니다. 안솔기선을 각각 연결하고 가름솔로 다림질해 줍니다. 바지에 안솔기선을 각각 연결합니다. 핀으로 시작과 끝, 중간 너치를 맞춰줍니다. 완성선에서 길이가 맞게끔 핀을 꽂습니다. 너치, 무릎 너치 맞춰주시고요. 안쪽 솔기선을 박아줍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박아줍니다. 안솔기선을 가름솔로 다려줍니다. 뒤집어서 바깥쪽에서 다시 한번 다려줍니다. 봉제 다섯 번째 단계는 미디 둘레선 봉제입니다. 바지의 중심선인 미디 둘레선을 잇고 가름솔로 다려줍니다. 자, 겉과 겉을 대고 사점 정확히 맞춰서 핀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중심 허리까지 맞춰서 핀을 다 꽂아줍니다. 자, 앞뒤판 미디 둘레선 연결해서 이 부분 봉제해 보겠습니다. 1cm 시접을 두고 미디 둘레선을 쭉 박아줍니다.
공지의 6번째 단계는 허리 안단 연결입니다. 완성 상태에서 안단은 지퍼 테이프의 중간 위치까지만 다다르므로 안단의 왼쪽 옆선 시접에서 1cm를 잘라낸 후 연결합니다. 다음으로 허리선을 받고 시접을 안단 쪽으로 꺾어 눌러 박아줍니다. 그리고 앞뒤 중심선과 오른쪽 옆선 시접에 안단을 시침으로 고정해 줌으로써 완성 후에 안단이 바깥쪽으로 밀려 나오지 않게 해줍니다. 안단 연결이 끝나면 허리 부위를 깔끔하게 다려줍니다. 완성선을 맞춰주고요. 지금 핀 꽂은 이 부분에 지퍼 테이프 가장자리에서 5mm 들어온 곳을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누르바를 사용하면은 지퍼 이빨의 차이 단 때문에 옆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발 누르바를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안단의 길이만큼 박아줍니다. 반대편도 박아줍니다. 이렇게 양쪽 안단의 옆선이 지퍼 테이프가 박히면 이제 허리선 전체적으로 돌려 박아줍니다. 넘겼을 때 두꺼워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시접 정리도 해주겠습니다. 잘라내고요. 바지의 뒷중심선 솔기 시접 정리해주고 너치 맞춰서 핀 중간중간에도 핀을 꽂아줍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시접을 안단 쪽에서만 1cm 잘랐기 때문에 길이가 바지는 길고 안단은 짧습니다. 짧아서 이렇게 보면은 위에가 붕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박을 때에는 안단 쪽으로 접어서 바지가 바깥쪽으로 크게 돌면서 휘어지도록, 꺾여지도록 배치한 상태에서 납작하게 두고 그리고 이 부분을 박습니다. 지금 바깥쪽 1cm 남은 거 커팅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핀을 꽂고 허리선을 박아줍니다. 완성선 1cm에 맞춰서 박아줍니다. 안단을 뒤집기 전에 이 부분에 시접이 굉장히 많이 뭉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박혀졌는지 확인을 하고 삼각형 모양으로 시접을 잘라냅니다. 이때 완성선에서 2-3mm 정도는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가까이 자르면 올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요. 모서리에 손가락 집어넣고 돌려서 뒷부분이 가볍게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안단을 1cm 잘라냈기 때문에 겉감에 비해서 안단은 5m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서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모든 시접을 안단 쪽으로 보내서 안단 위에서 눌러받게 해줄 텐데요. 허리가 곡선이기 때문에 눌러받기 전에 가위밥을 주면서 잘 자리 잡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코너 마지막 갈 수 있는 만큼 가서 되돌려받게 합니다. 안단 쪽으로 눌러받기를 하였으면 이제 겉에서 안단이 보이지 않게 위치를 잡아주고 스팀 다리미로 고정시킵니다.
봉제의 7번째 단계는 마무리 작업입니다. 윗단은 정장일 경우 세발뜨기 처리해주고 허리선 지퍼 끝에 작은 걸고리를 단 후에 전체적으로 마무리 다림질을 해줍니다. 허리 안단이 연결됐으면 마무리 작업으로 지퍼 끝에 후크 아이 작은 걸고리를 달아줍니다. 앞판 쪽에 후크 그리고 뒷판 쪽에 아이를 달아주고 정장 바지인 경우에는 바지 밑단 안쪽에 세발뜨기 등을 해서 겉에서 땀이 보이지 않게 밑단 처리를 해주고요. 캐주얼한 바지일 경우에는 밑단 시접을 본봉으로 박아서 겉에서 스티치가 보이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밑단은 세발뜨기로 처리해서 겉에서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에서 깔끔하게 처리가 됐죠? 반대쪽 밑단도 동일하게 처리해 줍니다. 겉에서 보이지 않도록 안단과 시접만 함께 연결합니다. 미디 둘레선과 옆솔기 시접에 안단을 시침질로 고정시킵니다. 감침질로 고정시킵니다. 지퍼 내렸을 때 끝부분에 후크 아이를 걸고 건 후에 지퍼를 닫을 수 있게 처리합니다. 원형 팬츠 원단 제작의 모습입니다. 정면, 측면, 후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형의 전체적인 맞음새와 허리 위치 그리고 길이, 바지통의 너비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앞으로 변형할 바지와 어떠한 차이를 보일지를 비교하여서 원형에서부터 시작해서 변형된 다양한 팬츠를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다룰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마무리 전에 오늘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핀턱과 허리 다하트를 봉제하였습니다. 둘째, 팬츠 양쪽 가쪽 솔기선, 즉 옆선 연결 후 혼실 지퍼를 달았습니다. 셋째, 안솔기선과 미디 둘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하였습니다. 넷째, 바지의 허리 안단을 봉제하여 연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손바느질로 바지 밑단을 처리하고 지퍼 끝에 후크아이를 단 후 최종 다림질을 하여 바지를 완성하였습니다. 본 영상의 핵심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익스클로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클로코 팬츠 7차 시 팬츠 원형 패턴의 활용 첫 번째 시간 슬림 팬츠 패턴 디자인의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